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의 원격 수업 영어 첫 번째 자시로서 여러분과 함께 부규제에 있는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우선 제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문제죠. 자, 앞에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어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발음할 수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모르는 혹은 발음하기 어려운 영어가 아닌 다른 고유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걸 그냥 알파벳으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A라고 치환을 하고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경우에는 선생님처럼 알파벳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부담을 덜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 본문에 언급되지 없는, 즉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다 분석을 했으면 바로 본문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복잡한 외국어 이름 A로 치환하기로 했었죠. 똑같이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A was one of the greatest film directors of the golden age of Soviet cinema in the 1920s 라고 했어요.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A라고 표시한 부분이 주어고 그 다음에 비동사 was가 동사 그리고 one of the 구문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고 이번에 1차 고사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법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격 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one of the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형식은 one of 플러스 최상급 형용사 더하기 복수명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 파트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일치에 있어서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뒤에 one of the 부분만 해석을 하면 문장의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것 중에 하나였냐 보면은 greatest film directors 가장 훌륭한 영화 디렉터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영화 디렉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면 the golden age, 자, golden age 하면 우리가 황금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기인데 무엇의 황금기냐? of Soviet cinema. 자, 우리가 Soviet 하면 우리가 소련 연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 시네마 하면 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in the 1920s 하면 1920년대.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1920년대의 소련 영화계의 황금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영화 디렉터 중에 한 명이었다. 누가? A가 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He was no stranger to the trials and the adversities of history. 자, 우선 여기까지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어디서 한 부분을 끊고 뒤에 있는 부분을 더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장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어 부분 볼게요. 아까하고 비슷한 구조죠. 우리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해줄 수 있는 내용이 뒷부분에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 no stranger to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낯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낯설지 않은데 무엇에 낯설지 않았느냐? 우리가
뒷부분 to 이하의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the trials. 자, 우리가 trial 하면 무슨 뜻이죠? 시험 혹은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e adversities라고 해서 복수형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냥 adversity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역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수니까 역경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of history 하면 역사의라는 의미가 우리가 전치사구로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역사의 역경들 혹은 시험 혹은 시련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았다, 익숙했다라는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독해를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he was called up. 그는 자, called up 하면 우리가 의미로 소집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wounded는 우리가 상처를 입다, 부상을 당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등위 접속사 an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aken prisoner. 자, taken prisoner 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A, B, and 하고 다음 대상 나오면 우리가 세 개의 대상을 나열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는 소집되었고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혔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우리가 during 뭐뭐 한다라고 하면 뭐뭐 하는 동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First World War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라는 의미죠. 자, 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상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소집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병사로서 소집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소집됐고 부상을 입었고 포로로 잡혔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before being drawn to the cinema 그래서 영화에 끌려 들어가기 전에 영화에 이끌리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었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drawn to 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이끌리기 전에 이 사람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소집되고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히는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사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 시험과 시련에 있어서 낯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He started working in Kuleshov workshop in Moscow in 1920. 자, 선생님이 여기서 고유명사, 즉 사람의 이름이 또 제시가 되고 있죠. 발음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처음 나온 이름을 A라고 붙였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이미 B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he started working. 그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In 우리가 B's workshop. 자, B's workshop. workshop 하면 우리가 작업실이라는 뜻이죠. 자, 이 작업실이 어디 있어요? In Moscow. 우리가 Moscow 하면 한국말로 모스크바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들 모스크바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러시아의 수도가 우리가 모스크바라고 이름을 부르죠. In 1920. 자, in 1920 앞에서 우리가 1920년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920년대 어디에서? B라는 사람의 작업실, 모스크바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문장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석도 선생님이 도움이 없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분 같이 볼게요. He developed theories on the art of silent films and his ideas on editing, close-ups, and slow motion
which he put into practice in several films, made him one of the undisputed pioneers of silent films. 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 있는 부분까지 한번 끊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 and로 접합해가지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He developed. 그는 개발했습니다. develop 하면 우리가 개발하다 하는 뜻이죠. 개발했습니다. 무엇을 개발했어요? Theories 하면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을 개발했는데 어떤 이론이죠? On the art of silent films. 그래서 silent film 하면 우리가 무성 영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rt 하면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합해서 해석을 하면 그는 개발했습니다. 무엇을? 무성영화 예술에 관한 이론들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nd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라고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 해석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His ideas on editing close-ups and slow motion, which he put into practice in several films, made him one of the undisputed pioneers of silent film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His ideas on editing close-ups and slow motion, which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which로 나오죠. 자, which는 우리가 뭐죠? 관계 대명사죠. 죄송합니다. 자, 관계 대명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된 건 이것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which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he put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목적어 파트가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격이다. 자,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가 주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is ideas on editing, editing 하면 편집. 그리고 close up 하면 우리가 근접 촬영 혹은 그냥 말 그대로 close up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slow motion 우리가 동작을 천천히 우리가 하는 것을 찍는 것.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그냥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slow motio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상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is ideas on editing close-ups and slow motion이라고 하면 그의 슬로우 모션과 클로즈업 그리고 편집에 관련된 아이디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ich he put into practice in several films. put to practice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몇몇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활용한 그의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요? 편집이나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made him, 그를 만들었습니다. one of the undisputed pioneers of silent films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구조 있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를 또 우리가 앞에 나온 one of the 우리가 최상의 표현을 나타냈을 때 쓰는 one of the 최상급 형용사, 복수명사 형태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undisputed 하면 우리가 논란이 없는 즉 논란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pioneer 하면 우리가 선구자라는 뜻이죠.
무엇의 선구자예요? 우리가 silent film 하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무성 영화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들은 그가 실제로 활용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그를 무성 영화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 즉 모두가 인정하는 선구자의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간목 직목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In the 1930s. 자, in the 1930s 하면 우리가 1930년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s가 붙는다는 것은 연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ubjected first to the new demands of sound films and then to the strict instructions of social realism 하고 콤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부사절 먼저 선생님이 분리를 해서 이거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본 부분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subjected to 하면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를 받다 혹은 당하다. 자, 뭐뭐를 받다, 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ubjected to. 여기는 우리가 first 하고 and then 하고 해서 우리가 순차를 나타내는 이제 어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subject하고 to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subjected to 하면 무엇을 받다, 당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뭐에 당한 거예요? The new demands of sound films. 자, sound films 아까 우리가 무성 영화를 뭐라고 했어요? silent film이라고 했으니까 sound film 하면 유성 영화겠죠. 그리고 demand 하면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유성 영화의 new 새로운 요구에 우리가 당하고 그것을 받고 and then 우리가 다음에 라는 뜻이죠. 잠시만요. 다음에 and then to the strict instructions of social realism 이라고 했어요. 자, strict 하면 우리가 엄격한. 자, instruction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죠? 지시사항 혹은 지시라고 하죠. 근데 뭐에 대한 지시에 우리가 of 전치사구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social realism 우리가 이것은 전문적인 단어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주의적 엄격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지시사항에 우리가 이것을 받고 당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에 맞춤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1930년대에 이러한 새로운 유성 영화의 새로운 요구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있어서 이런 엄격한 지시사항과 지시에 맞춰가면서 그는 gradually 하면 점차적이라는 뜻입니다. 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제 부사니까 가로를 칠 수가 있겠죠.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he became an official filmmaker 우리가 공식적인 영화 제작가가 되었습니다. official 하면 이거 공식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료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관료적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점차적으로 관료적인 filmmaker, 영화 제작사가 되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말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공식적인 filmmaker가 된다라기보단 관료적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의미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리 접수사 and 있으니까 선생님 일부러 여기서까지 해석을 하고 앞에서 끄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His later works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 그 다음에 are가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어 부분을 추가적으로 의미를 덧붙이는 부분이겠죠. All too often mere illustrations of the regime's propaganda. 모두.
too often. too often 하면 너무나 빈번하게. to가 우리가 강조용법이죠. often 하면 빈번하게. 그래서 너무나 빈번하게도 그러니까 mere 하면 뭐뭐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illustration 하면 사파. 사파인데 무엇에 대한 사파예요? of the regime's propaganda. 그래서 regime 하면 정권. propaganda 하면 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later works 하면 후기, later 하면 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후기를 나눌 때 우리가 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의 후기의 works, 작품들은 all too often, 너무 빈번하게 단지 정권의 선전을 위한 그러한 사파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기 작품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영화사에서 미친 영향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의 커리어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후기 작품에 있어서는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흐름을 여러분이 캐치해 주셔야 되겠고, 이 글의 메인 토픽은 A라는 사람의 어떤 커리어, 즉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소비에트 영화 황금기의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이었다. 우리가 맨 첫 번째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A was one of the greatest film directors of the golden age of Soviet cinema in the 1920s 라고 해서 1번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혔다. 자, 이것도 나와 있죠.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 He was called up, wounded, and taken prisoner. 자, taken prisoner 하면 뭐예요? 포로로 잡히다 라고 선생님이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During the First World War 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혔다 라는 내용 같이 들어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1920년에 이거 선생님이 B로 치환을 했어요. B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나와 있죠. He started working in B's workshop in Moscow in 1920s 라고 해서 3번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무성 영화 예술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그것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e developed theories on the art of silent films 라고 해가지고 그가 무성 영화 예술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라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1, 2, 3, 4번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겠죠. 1930년대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반대하는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은 그거의 반대였죠. 자, in the 1930s, subjected first to the new demands of sound films and then to the strict instructions of social realism, he gradually became an official filmmaker, and his later works are all too often mere illustrations of the regime's propaganda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subjected to 하면 뭐를 받다, 당하다라는 의미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and라는 등위적 복사로 이제 접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에 무엇을 받다, 당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뭐 나와 있어요? The strict instructions of social realism. 그래서 그는 그거에 반대하는 내용을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부합하는 그 흐름에 동참하는 영화들을 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여러분이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실 때는 꼭 선지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본문에서 내가 이 선지를 지웠을 때 이 선지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웠어. 혹은 맞다고 했어. 틀리다고 했어. 근거를 꼭 체크해 두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히 숙달이 되고 나면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27번 문제는 이걸로 마치고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7번과 마찬가지로 문제부터 읽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도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표와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 우리가 선지의 내용이 이것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매칭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도표가 나와 있죠. 도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도표의 제목을 보면 The major sources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in 2015이라고 됐어요. 자, the major source. 자, major 하면 우리가 주요한이라는 뜻이죠. source 하면 원인. 자, 원인인데 무엇에 대한 원인이에요? of greenhouse gases. 자, greenhouse gases 하면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번역합니다. 자, 온실가스라고 하면 지구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기온을, 즉 평균 기온을 높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들에 대해서 주요한 원인인데 온실가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the Earth atmosphere. 자, Earth 하면 아시죠? Atmosphere 하면 우리가 대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에 있어서 그 중요한 발생 원인 언제 있어서 in 2015 그래서 2015년에 있어서 우리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에 있어서의 주요한 발생 원인들을 분석한 도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 제목을 통해서 도표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표가 있으니까 이제 세부 레이블들을 한번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Garbage and waste. 자, garbage 하면 쓰레기고 waste 하면 낭비다. 그래서 쓰레기와 우리가 여러 가지 낭비와 관련해서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제 iron and steel production. iron 하면 우리가 철이고 steel 하면 강철이에요. 그래서 철 및 강철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가스가 전체 3%를 차지한다 볼 수 있고요. air travel 하면 비행기로 하는 여행이죠. air, 공기로 인해서 travel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기로 인해서 대기 중에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비행기죠. 그래서 비행기를 통한 여행. 그래서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cement production 하면 cement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시멘트, 즉 블록, 벽돌과 벽돌, 건설 자재의 의미에 있어서 그 시멘트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4%. livestock 하면 가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스가 5%. fertilizer 하면 비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6%. oil and gas production 하면 우리가 oil 하면 우리가 기름이고 gas 하면 석유, 기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석유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스가 6%. 그리고 road transport 하면 우리가 road, 길로 transport, 운송하는 것이니까 아까 air travel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이면 이것은 우리가 도로로 운송하고 수송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스가 13%. 그다음에 deforestation 하면 우리가 forestation 하면 우리가 숲, 삼림 된 과정인데 D 하니까 그걸 반대로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산림 벌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20%다. 마지막으로 power generation. 그래서 power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25%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들 꼭 잘 알아두세요. 특히 air travel 이런 거나 혹은 livestock 혹은 road transport, deforestation, power generation 이런 단어들은 통째로 우리가 주요 어휘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미들 꼭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배워본 게 other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표에서 기타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즉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일이 도표에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타라고 하죠. 자, 이 표의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볼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the major sources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in 2015. 자, 앞에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도표 제목을 해석한 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거 눈에 들어오세요. 보시면 주어는 the graph 아니죠. the graph 앞부분에 above까지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the graph above. 그래서 above 하면 위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shows는 show 동사로서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show의 목적어. The percentage of the major sources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in 2015.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의 그 주요 발생 원인의 퍼센테이지, 즉 주요 발생 원인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Power generation. 아까 power generation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발전이라고 했죠. 자, emit가 우리가 여기서 동사죠. 아까 발전 이 부분이 주어. emit 하면 우리가 발생하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발생시켰습니다. The largest proportion.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it 목적어인데 the largest proportion. largest 하면 우리가 최상급이죠. 가장 큰 이라는 뜻이고요. proportion 하면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비율을 발생시켰는데 얼마예요? a quarter 하면 우리가 4분의 1이다 라는 거 꼭 파악해 두시고요.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아까 계속 해석했던 내용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가 가스를 발생시켰습니다. 뭐가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2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원인으로서의 비율보다 가장 큰 것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5%면 우리가 전체를 100%로 잡았을 때 4분의 1이기 때문에 a quarter 이 내용도 일치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The sources that gave off the second largest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was deforestation. 자, 여기서 주어가 엄청 길죠. 더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atmosphere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 부분이고 was가 동사 deforestation 이것이 우리가 주어에 대한 보충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urce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이었어요? 원인이죠. 원인인데 the second largest percentage of the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second largest percentage 이 부분이랑 gave off 이거 두 개를 해석을 하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that 하나 확인하면 that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왔다. 그럼 뭐죠? 이것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줄 것이다. 하나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gave off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내다, 풍기다. 즉 위에서 발생시키다, emit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원인인데 어떤 원인이에요? Second largest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 atmosphere라고 하니까 지구 대기에 있어서 온실가스에 있어서 두 번째 가장 큰 발생 원인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Deforestation. 아까 deforestation 뭐라고 했어요? 삼림 벌채라고 했죠.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삼림 벌채가 20%로서 아까 발전, power generation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Th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caused by road transport was slightly smaller than that caused by oil and gas production and fertilizer combined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그렇죠. 더부터 was 전까지. 이게 우리가 주어 파트고 그 다음에 was slightly smaller. 그것은 조금 더 작았습니다. than. 그래서
비교급 나와 있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뭐보다 라는 의미로 than이 들어갔고, 그래서 slightly 하면 조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은 미세하게. 조금 미세하게 더 적었습니다. 뭐보다? Than that caused by oil and gas production. 자, 여기서 우선 and fertilizer combined라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예요?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혹시 뭐 동사로처럼 보이는 게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앞에 있는 th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이것을 받고 있는 대명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this, that 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까 th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내용을 넣으면 caused by oil and gas production and fertilizer combined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caused by 하면 뭐로 인해서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뭐요? oil and gas production,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거 하나, 그리고 an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ertilizer, 이것도 아까 그래프 보면서 확인했죠. 이거 두 개하고 combined 하면 합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oad transport, 도로 운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비중은 조금 작았습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oil and gas production, 석유 혹은 기름 생산과 그 다음에 그 비료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온실가스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럼 그래프를 돌아가서 볼까요? 자, 우리가 road transport로 우리가 발생한 그 비중은 얼마죠? 13%라고 나와 있죠. oil and gas production 얼마예요? 6%예요. 그리고 fertilizer 얼마예요? 6%죠. 자, 그럼 둘 합쳐 볼게요. 그럼 12%예요. 자, 그럼 road transport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3%라고 했죠. 자, 근데 oil and gas production 6%, 그다음 fertilizer 6% 더하면 얼마예요? 12%죠. 자, 그럼 우리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13%하고 12%를 비교하면 13%가 더 크니까 slightly smaller가 아니라 larger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겠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made by livestock.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 파트죠. 그리고 동사. 계속 비교급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made by livestock 하면 뭐예요? 가축, 즉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was larger, 컸습니다. than, 뭐보다 라고 하고, 여기서도 that, 대명사. 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Th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이거 똑같으니까 파악해 두세요. Made by cement production. 자,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된 온실가스의 비중보다 larger, 더 컸다라고 했어요. 자, livestock 얼마예요? 5%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cement production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5%가 크니까 이 지문은 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Air travel, iron and steel production, and garbage and waste produced the sam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자, 뭐예요? Air travel, 우리가 대상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iron and steel production, 이거 두 번째죠. 세 번째, garbage and waste, 우리가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프에서 본 카테고리 중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제시 카테고리 있죠. Air travel, iron and steel production, 그리고 and, garbage and waste. 여기까지가 다 합쳐서 뭐예요? 주어 파트.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상이 produce, 생산했습니다. The same percentage of greenhouse gases. 자, 목적어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 같은 percentage, 같은 비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 한번 밑에 써볼게요. Air travel 몇 %죠? 3%. Iron and steel production 몇 %였어요? 3%. Garbage and waste 몇 %였어요? 3%.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는 같은 비중을 온실가스 생산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 선지로 갈 수가 있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28번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수치가 제시될 경우에는 특히 여기서 수치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각 수치에 대한 카테고리가 계속 언급이 됐을 때에는 밑에서 수치를 꼭 같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이나 차를 계산할 때 있어서도 숫자를 더하고 뺨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보실 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주어 파트가 엄청 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 파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목적어 파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동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내고 잘 맞춰서 문장을 분석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하시고 계속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잘 정리를 해두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